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은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로부터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시작되면서 45년 동안 창고에 잠들어 있던 실제 녹음 테이프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김재규의 인생과 10월 26일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반역자라 부르지만 죽기 직전 그가 남긴 45년 전 비밀 녹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알았던 10월 26일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을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내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이토록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김재규였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비극의 시작은 피보다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친형제 같은 유대감을 가질 사이였지요. 김재규와 박정희, 이 두 사람은 경북 구미 동양 출신입니다. 거기다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생으로 인연이 아주 깊었지요. 두 사람 다 군인이 되기 전에 선생님을 했다는 묘한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김재규는 육군 준장으로 국방부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고, 당연히 정변 직후엔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지요. 하지만 박정희는 이 고집센 후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변을 보증해서 풀어주었고, 김재규는 그 뒤로 군사정부에 협조하며 요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신뢰는 1954년 오사단 시절부터 대단했습니다. 연대 보급 창고에 불이 나서 군수물자가 다 타버렸는데, 당시 사단장이던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자기 인맥을 다 동원해서 물자를 메꿔줬을 정도니까요. 아랫사람에게 좀처럼 말을 놓지 않던 박정희가 김재규만은 편하게 재규라고 불렀고, 김재규 역시 그를 친형처럼 끔찍히 모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6년 김재규가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앉으면서 이 견고하던 사이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이름, 최태민과 박근혜 영해 문제였습니다. 당시 최태민은 스스로를 태자마마라 칭하며 활동하던 사이비 종교인이었습니다. 구국봉사단을 휘둘러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마음에 안 드는 도지사나 경찰청장을 불러다 호통을 치면서 국정을 농단했지요. 김재규가 오죽했으면 비리 조사 보고서를 써서 저놈 떼어내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은 정보부가 이런 것까지 조사하나? 라며 대래 짜증을 냈습니다. 정보부장이 사이비 교주랑 나란히 앉아 대질까지 하고 최태민과 박근혜의 항변만 믿고 수사는 유야무야 끝나버렸으니 김재규 입장에서는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박 대통령의 총애를 믿고 아주 기고만장했거든요. 부총리급인 김재규의 청와대 출입을 통지하고 독대를 가로막으면서 김재규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당 인사와 조직 개편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월권을 일삼았지요. 이런 차지차를 박 대통령이 두둔할 때마다 김재규의 가슴속에는 칼날이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타는 부마항쟁 진압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김재규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민중봉기라고 판단하고 유신체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까딱 없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모조리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며 실로 무자비한 살상 진압을 주장한 거지요.
박 대통령까지 그 말에 동조하며 김재규를 질책하자 그는 시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저녁 이 모든 갈등이 궁정동 안가의 술상 위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10분 김재규는 만찬 통보를 받습니다. 거사의 기회로 잡았지요. 2층 금고에서 권총 발터 PPK를 꺼내 실탄을 채우고 서가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제2차 장보에게 전화를 걸어 6시 30분에 만찬 장소와 같은 곳으로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이는 거사 직후 군을 장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 41분 만찬 도중 박 대통령과 차지철의 질책이 쏟아지고 그 순간 김재규가 소리칩니다. 건방져! 첫 발이 차지철의 손목을 뚫었고 두 번째 발이 박 대통령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너도 죽어봐! 라는 김재규의 서슬퍼런 외침이 들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때 김재규의 권총이 고장납니다. 이 총은 그가 군에 있을 당시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 총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스프링이 약해진 탓이었지요. 김재규는 일시적으로 무장 해제 상태가 되었지만 차지철 경호실장은 김재규를 제압하기는커녕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박 대통령은 난 괜찮아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암전된 틈을 타 김재규는 밖으로 나가 동료의 총을 빌려와 차지철의 배를 쏘고 이어 박 대통령의 머리에 확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김재규는 육군본부로 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체포됐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을 당하며 생을 마감했지요. 남겨진 가족들은 재산을 다 뺏기고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진실은 그가 죽은 지 4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보안부가 판사에게 쪽지를 보내 부정 개입하고 변호사 만남도 제대로 못하게 막은 졸속 재판이었다는 주장이었지요. 특히 128시간 분량의 재판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공식 인정됐고 공판 조서조차 그의 말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지요. 가족들은 이제라도 역적의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고 역사가 김재규를 다시 평가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바로 미국 배후설이지요. 그 당시 한미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미국이 김재규를 통해 시해를 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김재규와 주한 미국 대사가 밀담을 나눴다는 사실이 뒤늦게 비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그동안 한 달 전이 김재규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속여왔던 겁니다. 김재규가 운전기사에게 맡겼던 빨간 봉투의 행방은 또 어떻습니까? 거사 후 자신을 지지할 장군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이걸 전두환이 가로채서 권력을 잡는 데 썼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김재규의 방아쇠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었는지 아니면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혁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음모론을 뒤로 하고 45년 전 김재규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진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살이나 사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낫다. 20년 내지 25년 앞당이 낫다.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규, 그는 스스로를 명예욕은 있지만 지위욕은 없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역사에 깨끗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지요. 훗날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한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사건은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살인사건이다. 그는 분명 주군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독재를 끊어낸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과연 그를 무엇이라 기록할까요?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